오늘은 네 번째로 중소기업 분야 중소기업의 3고와 디지털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중소기업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책임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발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토론에 앞서 지난 3월 20일 박주민, 이용선 의원 등이 참여한 책임의원 정책 간담회를 열고 토론의 세부 토론 의제 및 정책 입법 과제에 대해서 사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책임의원 정책 간담회와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회복 정책 입법 과제를 선정할 것입니다. 이후 1월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에게 제안하고 과제별 책임의원 중심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첫 번째, 3고와 산업구조 재편의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은 고환율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재료비가 크게 상승한 반면 소재 부품을 납품받는 대기업들은 납품 대금을 올리지 않아 대부분 적자로 돌아설 정도로 생존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둘째, 소부장 산업은 중소기업이 산업 전체의 47% 비중을 차지하고 전자,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중소기업들은 고금리 빚에 의존하는 등 백척간도에 서 있고 중소기업 회생 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 채무 조정을 위한 지원이나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부장 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 전환 사업과 같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에게 생활용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의 확대로 플랫폼 오픈마켓을 통한 매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독과점주의를 구축한 플랫폼 오픈마켓들의 과도한 중개, 광고, 배송, 물류, 결제 수수료 등의 이익을 실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넷째,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자 가맹점, 대리점 본사들이 영업의 어려움을 소기업인 가맹점주, 대리점들에게 전가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수 물품이라며 시중 가격보다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강요하고 직영점과 가맹점 사이의 가격을 차별하고 가맹점주 단체들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물품 공급 중단 및 가맹 해제, 본사가 기획한 할인 쿠폰 및 할인 행사 등의 비용을 가맹점주에 전가하거나 과도한 폐업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그동안 많이 시정되어 왔던 불공정 행위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세계적인 탄소 중립 및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지만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산업구조 재편 상황에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는 미래자동차의 주축이 전기차로 전환될 예정이고 또 곧 소멸될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하는 10만 8천여 명의 중소기업 종사자와 10만여 명의 자동차 정비업체 종사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한층 다가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위기 방치 행정 및 대책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철강, 플라스틱, 종이 등의 소재 부품의 재료를 공급하는 대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50% 이상의 독점 내지 3개 기업이 75% 이상을 점하는 과점 상황이어서 해외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계기로 재료 가격을 일방적으로 크게 올려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반면에 소부장 중소기업 단체들은 단체 협상을 통해 거래 조건의 개선을 원하지만 재료 독과점 기업들은 개별 중소기업별로 일방적인 인상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자원부가 나서서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나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가격 예고제,
단체 협상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나 시장 자율만 강조하며 팔짱만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2022년 12월 여야 합의로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법을 마련했지만 중소기업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여 반영된 쌍방 합의 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래 납품 단가 연동제를 수건과제로 여겼던 중소기업들은 법안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납품 거래가 실현될지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세 번째,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부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확대 등 디지털 경쟁력 강화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스마트 팩토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소부장 산업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기차 전환에 따라 엔진 등 내연기관 부품 생산 중소기업과 자동차 정비산업 종사자를 위한 업종 전환, 직업 전환 등을 지원할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카카오 불통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도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진행되는 것은 없고 플랫폼의 입점 중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노출 랭킹 조작, 광고와 판매 장려금 강요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만을 외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서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재인 정부는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석탄 발전, 전기차 등 탄소 중립 정책 추진을 위한 산업 재편이 필요한 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업종 전환, 직업 전환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탄소 중립 정책,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계승하지 않고 급속한 전기차 전환에 따른 내연기관 부품 자동차 중소기업과 자동차 정비업체의 위기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하는 중소기업 대책입니다. 첫째, 중소기업들이 개별 차원이 아니라 중소협동조합이나 단체 차원에서 대기업과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협상을 할 수 있는 단체 협상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강국인 일본, 독일과 같이 시장 지배력이 작은 일정한 요건의 중소기업 협회나 단체에게 대기업을 상대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단체 행위를 허용하여 고질적 갑을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소기업인 가맹점 대리점들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피해에 대응하여 중소상공인들의 불공정 거래 피해를 여론화하고 단체 협상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왔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와 감독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현재 새로운 불공정 행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되어 있는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 등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셋째, 철강, 플라스틱, 종이 등 소부장 기업의 원재료 공급을 독과점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여 원재료 가격을 크게 인상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전자, 조선, 자동차 등 조립 완성품 제조업체들과 건설 회사들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대로 감독 행정을 하는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점검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독과점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자사 상품 우대 행위, 입점업체 상품 차별 행위 등
독과점 남용행위 규제를 위한 대응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민주당 윤관석, 강병원 의원 등이 발의로 미래자동차 산업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 법안, 미래자동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전기차 전환에 따른 엔진 등 내연기관 부품업체 종사자 10만 8천여 명과 자동차 정비업체 종사자 10만여 명의 업종 전환,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 훈련과 상담, 전환 비용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미래 자동차 전환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